수상항공시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만도입니다. 먼저 만도의 기업 개요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4년 9월 한라홀딩스의 자동차 부품 제조 판매 부문의 인적 분할로 설립됐으며 2014년 10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 사업은 자동차 제동장치, 조향장치, 현가장치 등의 제조 및 판매인데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및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등을 주요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범현대기업으로 한라그룹의 주력 계열사입니다. 만도는 사업 구조의 안정화를 위해서 현대 기아차 외 제너럴모터스, 포드, 중국 로컬 OEM, 유럽 및 인도 완성차까지 고객사 다변화를 진행 중입니다. 매출 비중은 국내 46.4%, 중국 27.2%, 미국 17.4%, 인도 10%, 그 외 기타 지역으로 구분됩니다. 최근 실적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은 6조 1,474억 원, 영업이익 2,323억 원, 당기순이익 1,786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5%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61.9%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1,188.6% 증가했습니다. 회사 측은 국내외 자동차 수요 회복에 따라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만도의 기업 개요 확인해 봤습니다. 대표님, 어떤 공시였나요? 네,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회사 연결 재무제표 기존 영업실적 잠정 공정공시라는 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예고편이다. 지금 2분기 실적에 대한 예고 공시입니다. 공시 살펴보겠습니다.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실적입니다. 회사는 연결 기준 매출액 1조 6,790억. 지난 1분기죠. 1월부터 3월까지의 실적 대비 0.5%의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은요 456억을 기록하면서 1분기 대비 33.7%가 감소했고요. 당기순이익은 388억을 기록하면서 1분기 대비 16.7%가 증가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하는 부분이에요. 영업이익은 줄거나 영업손실인데 당기순이익을 나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걸 흑자라고 해야 되나요? 적자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좀 어렵지 않아요? 네. 영업손실을 났는데 당기순이익은 이익이에요. 이런 회사 흑자 전환했다, 장사를 좀 잘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 자, 여기서 좀 한 가지 힌트를 좀 드릴게요. 영업이익은 손실을 냈어요. 즉 영업손실을 냈고 당기순이익에서는 이익을 좀 냈다. 관점에서 우리는 영업이익의 증감치를 오히려 좀 더 접근하는 것이 좀 맞습니다. 즉 뭐냐면 생산활동과 관련된 손실이냐 이익이냐,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회사가 1,000원을 팔았는데 여기서 최소 들어가는 원가가 800원이에요. 남는 게 200원이 즉 영업이익입니다. 그런데 이 영업이익 안에서는 다른 그 영업 외 비용들로 들어가는 이 대출금이라든가 기타 어떤 이 재비용들을 추가로 좀 사용하게 된다면 이건 영업활동과 관련된 없는 비용들인 거죠. 반대로 당기순이익의 경우에는 영업활동과 좀 관련 없는 수익이 증가했다고 보시면 돼요. 즉 회사가 단순하게 지분 투자를 통해서 지분 투자의 평가 이익이 있었거나 이자 수익을 좀 얻게 되었거나 기타 또 투자 수익을 얻게 된 경우에는 이게 영업활동으로 인해서 돈을 번 것이 아니라 다른 재테크,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으로 치면 회사가 아니죠. 집에 우리가 가계부를 쓰는데 가외돈이 생겨서 발생된 수익을 단순하게 당기순이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을 해보면 1분기 대비해서는 당기순이익은 증가가 좀 됐는데 오히려 매출액은 0.5포인트가 좀 감소됐고 영업이익은 33.7%가 감소된 수치입니다. 전년 2분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12.9%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40.4%가 감소됐고요. 당기순이익은 51.7%가 좀 감소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의 폭이 급감했다라고 보여지는 공시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흔히들 생각하시는 실적과 관련해서는요, 당기순이익보다는 영업이익의 증감 추이를 따지는 게 더 정확하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만도가 이번 2분기 영업이익 감소의 요인이 국내 대부분의 부품사와는 다소 다른 행보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만도는 꾸준히 중국 비즈니스를 확대를 해왔다고 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좀 투자하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왜 정기보고서, 최근에 정기보고서를 꼭 봐야 되느냐, 제가 좀 노래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1분기 보고서가 가장 최근의 보고서인데
항상 2번의 사업 내용, 2번과 4번 주요 제품 서비스 매출의 수주 상황 이 두 가지는 한 번쯤 들어가서 보셔야 돼요. 그래야 어떤 매출 비중이 어떻게 좀 늘고 있고 어떻게 감소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제품과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모두 좀 밝혀지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한국과 중국, 미국, 인도, 기타 매출 비중 종합적으로 좀 본다면 이 매출액 비중은요 46%예요. 국내가 46%, 중국이 27.2%, 미국이 17.4%, 인도가 10%, 그리고 기타 지역이 12.1%인데 한국은 54%에서 7기 전전기라는 것은 2020년도 그리고 8기는 2021년도 연간, 9기는 2022년도 1분기 수치입니다. 우리가 숫자 보는 게 아니라 이 매출 비중이 얼마만큼 줄고 있고 늘고 있냐, 각국의 점유율 관점에서 늘고 있냐. 지금 중국은 23%, 26%, 1분기 27%. 점진적으로 중국향 매출은 매출 포지션 이 관점에서 좀 증가되고 있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죠. 네. 자, 미국 시장은 점진적으로 좀 감소 추세에 좀 있고요. 인도 시장도 소폭 증가 추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한국은 지금 내수 포지션은 거의 뭐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크게 뭐 감소되는 요건은 아닌데 그렇다면 중국 시장이 좀 더 확대되고 있는 관점에서 올해 1월부터 지금 현재 중국 어떤 상태죠? 지금 코로나19에 따른 어떤 봉쇄 조치로 인해서 정상적인 어떤 생산과 제조 이 공정들이 좀 원활하게 좀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죠. 자, 이로 인해서 이러한 어떤 관련 비용들의 손실이 이번 2분기에 반영되었다. 자, 이 요인이 전년 동기 대비 40%대 영업이익의 감소폭을 가져오게 된 원인이다라고 전망해 봅니다. 네, 계속해서 중국 비즈니스를 확대를 하고는 있지만 아시다시피 중국이 봉쇄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영업이익이 감소 요인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도는 자율주행차의 부품 사업에 대해서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만도의 자회사가 자율주행 기술 협력 관련 MOU를 체결을 했는데요. 이제 만도는 그럼 자율주행의 부품 풀 패키지의 공급 역량을 더 확대해 나간다고요? 그렇죠. 제가 2022년도 올해 상반기죠. 기업공시연구소 안에서 제가 공식적인 추천주로 선보였던 종목이 바로 만도입니다. 자, 중기 목표가가 6만 원이었고요. 4월경에 제가 추천을 좀 했을 때 4만 3천 원에서 4만 7천 원 구간 모아가는 전략 괜찮다. 우리가 중기 장기 관점에서 만도의 경우에는 제가 이게 시장에 알려진 이 부품 사업 자체가 지금 알려진 바가 크게 지금 세 가지죠. 제동장치 관련된 부품, 그리고 조향장치, 현가장치라고 불리우는 세 가지 유형의 부품군인데 제동장치는 자동차를 감속시키고 정지시키는 기능입니다. 즉 주차 기능을 담당하는 관련된 부품을 의미하고요. 조향장치는 운전자의 조향휠, 우리가 이제 핸들을 꺾을 때마다 이게 돌아가는 부품들이 있어요. 네.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부품이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가장치는 주행 중에 노면과의 어떤 접지되는, 그래서 우리가 승차감을 좀 더 이 보장하는 소위 말하는 뭐 쇼바라고 하죠. 이게 일본어인데 이거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자, 스프링, 쇼바, 뭐 업소바 이렇게 좀 부르고 있는데 차의 어떤 진동을 좀 더 감지해주고 차량의 어떤 정속 주행감을 좀 높여주는 그런 부품들을 현가장치라고 불립니다. 전통적으로 현대차와 기아차의 주요 뼈대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을 좀 납품했던 이런 걸 갖고 있는 회사가 바로 만도인데 네. 만도는 이 사업 이후에서 미래 성장 사업으로 제가 항상 주목해야 된다는 점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율주행 차예요. 이 회사는 자율주행의 핵심 기술을 선보일 수 있는 장치를 향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좀 삼게 됐는데 회사가 만도 헬라의 어떤 이 독일 회사죠. 이 헬라 만도와 독일의 이 헬라라는 이 회사가 50대 50의 출자법인을 좀 설립해서 2018년도에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을 좀 개발하는 회사로 설립된 것을 최근에 만도가 100% 인수를 하면서 만도의 자회사로 2021년도에 좀 편입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입 효과에 따른 기대감이 지금 만도라고 하면은 딱딱한 차 프레임이 차의 어떤 뼈대 프레임에 관련된 주요 부품들을 좀 납품하는 내연기관차의 핵심 부품으로만 우리가 좀 인정을 좀 하고 있는데 네. 자, 그게 아니라 이 자율주행의 최대 핵심은 초소형 레이더
레이더 기술이 있거든요. 초소형 레이더의 어떤 핵심 기술을 자율주행 시스템에 좀 접목시켜준다면 확실하게 풀 패키지 관련된 사업으로서 크게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시장에 그렇게 많이 알려진 부분은 아니다. 네. 지금 이 자율주행에 관련된 단계는 전체 0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어요. 우리가 뭐 레벨 1, 레벨 2, 레벨 3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레벨 0는요. 운전자가 모든 걸 다 제어하는 거예요. 깜빡이 켜고 거울 보고 뒤에 이면이 닿나 안 닿나 다 보는 것. 그러니까 운전자가 100% 다 해야 되는 이 제어 장치가 레벨 0입니다. 레벨 1은요. 차간 거리 또는 조향의 보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차가 가까워지면 센서에서 뭐 삑삑삑삑 소리가 난다든지 뭐 옆에 측면에서 삑삑삑삑 소리가 난다. 네. 자, 이게 레벨 1단계. 레벨 2단계는요. 차간 거리와 조향의 동시에 보조 가능. 핸들은 잡아야 되지만 부분적으로 이렇게 부딪힐만 하면 차가 알아서 좀 들어와 주는 기능. 자, 이게 레벨 2단계. 레벨 3는요. 핸들을 잡을 필요가 없답니다. 핸들을 잡지 않고 시스템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 정속 주행을 좀 해주는. 이게 지금 최근에 이 팰리세이드, 이 현대차 팰리세이드에도 이게 좀 적용된 걸 제가 한번 타봤거든요. 정속 주행에서 손을 놓고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차가 갑니다. 네. 그리고 레벨 4는요. 특정 구간을 제외하고는 운전대를 전혀 잡지 않는 구간. 그래서 좀 꿈의 단계라고 좀 불리우는 구간이 좀 레벨 4예요. 핵심적인 어떤 산악길, 비포장 도로 이런 도로만 아니라면 웬만해선 우리가 운전자의 개입이 전혀 필요 없는 단계가 레벨 4고요. 레벨 5는 완벽하게 자율주행이 가능한 단계다. 근데 지금 이 고도화 단계에서는 레벨 3까지는 와 있어요. 실제 레벨 3까지 와 있는데 이게 확연하게 우리가 좀 인식할 수 없는 기준 중에 하나가 이게 무용지물에서의 이 만일의 1%의 확률이라도 사람을 치게 된다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네. 자, 이런 요건들에 대한 리스크를 최종적으로 좀 방지하기 위해 레벨 4라는 기술 단계. 자, 그래서 이 초소형 레이더가 핵심입니다. 네. 이게 이 전방 후방에 어떤 카메라가 인지하는 센서는 한계가 있거든요. 레이더가 사물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신호로서 제어해주는 시스템. 자, 2단계를 추진하고 있는 이 개발 기술이 바로 만도가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역량이다라는 점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뭐 현대차와 기아차의 주된 뼈대를 만드는 기업으로 많이들 알고 계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는 시대가 변하면서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초소형 레이더까지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만도가 어찌 보면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조금 모범적인 행보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2분기에 영업이익은 감소를 했지만 증권사에서도 만도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표님이 보시는 것처럼 뭐 앞으로의 전망이 밝다라고 보는 거겠죠? 그렇죠. 지금 뭐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 아까 세 가지의 이 장치였죠. 이 제동장치, 조향장치, 현가장치는 그래도 전기차 이 프레임 안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단순하게 만도를 뼈대를 만드는 회사, 뼈대에 관련된 부품이다라고만 좀 우리가 인식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초소형 레이더를 이 종합시킨 레벨 4 이상의 이 자율주행의 완벽한 시스템이 이 가셔가 된다면 만도는 새로운 국면으로서 사실상 주가를 좀 선도하지 않을까. 저는 중장기 관점에서 뭐 6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도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의 단계에서는 이게 완벽한 시스템을 개발했다라고 좀 보긴 어려운 굉장히 좀 고도화되고 있는 어떤 단계의 형성이긴 하지만 저는 4단계 기술까지는 그래도 가셔야 되지 않겠는가. 자, 이런 관점이 전기차에 좀 접목된다면 오히려 앞으로는 차를 타고 우리가 드라이브를 하고 밟고 쏘고 다닌다 이런 표현인데 네. 자, 그런 게 아니라 차에서는 이 편안한 이동 수단과 이 안에서 즐길 수 있는 어떤 이 엔터테인먼트 이 시설의 어떤 고도화가 조금 더 점진적으로 좀 발전되지 않을까. 시대가 좀 바뀔 수 있는 어떤 배경이고 만든 이런 관점에서는요.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어떤 이 사업 단기적인 모멘텀 부각 요소보다는 오히려 이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이 조금 더 메리트가 좀 있지 않나라고 좀 전망을 해봤습니다. 네, 지금 만도는 계속해서 신사업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단기적인 모멘텀으로만 작용할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투자 전략도 한번 세워주실까요? 네, 오늘 차트를 보면요. 57,100원, 지금 0.17포인트 좀 조정받고 있는데 제가 공략 구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6월과 7월에도 동일한 이 매수 유효 구간이 좀 돌입이 됐는데 지금 6만 원대까지는 아쉽게 터치하지 못했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요 구간 5만 7천 원대까지 상승을 좀 해주고 난 이후에 그런데 이게 가격 지표선상에 매물대라고 좀 보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뭐냐면 수급 요인이 시장을 좀 크게 좀 받쳐주고 있는 형국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두의 경우에서는 사실상 지금 구간도 좀 매수하기 좋은 메리트 구간은 맞습니다. 정상적인 어떤 밸류에이션 가치가 저는 8만 원 이상은 그래도 좀 유지해줘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판단을 좀 해봤고요. 최근에 실적의 손익 감소 요인이 발생된 효과는 좀 있지만 그래도 주가 좀 탄탄하게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형국입니다. 지금 보유자 관점에서 영역은요. 5만 4천 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요. 매수하기 좋은 구간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4만 7천 원에서 5만 원, 4만 7천 원에서 5만 원 구간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요. 가장 매수하기 좋은 베스트 구간 4만 3천 원에서 4만 6천 원, 4만 3천 원에서 4만 5천 원 구간. 자, 이 구간은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만두의 주가 흐름이 지금은 살짝 올라와 있기는 하지만요. 그래도 아직까지도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 맞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보유자 관점에서는 5만 4천 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보유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신규 매수자 관점에서는 4만 7천 원에서 5만 원 사이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과 또 4만 3천 원에서 4만 5천 원 사이에서는 포트 비중 10%의 적극 매수 의견 덧붙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투자 전략 세우시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종목이었던 만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수상한 공시,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CBI입니다. 먼저 기업 개요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978년 12월에 설립돼서 1996년 7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 사업은 자동차 엔진 부품 및 미션 부품의 제조 및 판매인데요. 자동차 엔진 부품 및 미션 부품을 제조해서 완성차 회사에 납품하는 부품 및 소재 전문 기업으로 현대와 기아차, 제너럴모터스 브라질, 두산 인프라코아, 대동공업, LS 엠트론, 미쓰비시 후소 등 다수의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생산 품목인 자동차 엔진 및 미션 부품은 정밀한 주조 공법과 가공 방법으로 고가의 전용 설비가 요구됨에 따른 시장 진입이 어려운 편입니다. 최근 실적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 247억 원, 영업 손실 58억 원, 당기순 손실 65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48.3% 증가했고 영업 손실과 당기순 손실은 각각 136.7%, 117.6%를 증가했습니다. 회사 측은 코로나19 이후 매출은 상승했으나 원가 및 판관비 상승에 따라서 적자를 지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CBI의 기업 개요 만나봤습니다. 대표님, 어떤 공시였나요? 네,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회사 주요 사항 보고서 무상증자를 좀 결정을 했는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주권금매 8월 1일자죠. 지금 무상증자 결정의 공시 정정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확대를 해볼게요. 최종 보고서를 좀 지우고 보면 자, 최초 공시는 7월 29일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고 오늘자죠. 오늘자 정정이 있었는데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주요사항 보고서 무상증자의 결정을 발표했는데 무상증자 최근에 이 주주가치를 제고한답시고 이 무상증자를 결정하면서 좀 빈번하게 주가만 급등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 제대로 된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요즘은. 네. 좀 뭐냐면 무상증자에 관련된 어떤 이 기대감만 심어졌던 이 기사로 좀 도배가 됐었는데 최근에는 무상증자의 이 폐해에 대해서 너무 많이 다루다 보니까 이 시청자분들의 어떤 이 눈높이도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지금 노터스 공구원 때까지만 하더라도 한 주당 뭐 7주를 주냐, 뭐 한 주당 5주를 주냐 하면 주가가 좀 묻지 마시고 좀 급등한 이력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 어떤 전망치에서는 노터스에 매수했던 사람이 무상신주를 받고 나니까 마이너스 70%가 됐다더라. 공구원은 마이너스 40%, 50%가 됐다더라. 자, 이게 현실입니다. 제가 왜 무상증자 종목 옥석가리기 관점에서 굉장히 왜 중요하냐. 물론 무상증자를 단행하고 난 이후에 무상신주가 들어온 시점에 차익을 보는 케이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행보들은 한 주당 한 주 또는 한 주당 0.5주에 무상신주가 유통되는 시점 이후에 주식수 적정화 수단이 아니라 지금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뭐 수량만 늘어나요. 한 주당 뭐 5주 주고 3주 주고
이게 너무 빈번해지고 있는 수준인데 CBI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상증자의 결정입니다. 이 회사는요, 지금 현재 발행된 주식의 총수가 6,766만 주인데 한 주당 무려 3주를 줍니다. 그런데 우선주도 한 주당 3주를 줘요. 그래서 발행된 주식의 총수가 몇 주냐면 1억 142만 1,626주. 2억 주가 신주로 좀 발행된다는 뜻이죠. 배정 기준일은 8월 16일입니다. 8월 16일에 이 영업일 전에 매수해야만 무상 신주를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하단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무상증자의 주식도 6,714만 주가 있었고 전환 우선주 658만 주가 있었고요. 자기 주식은 51만 9천 주가 있었는데 한 주당 3주의 무상증자를 결정하고 나서 2억 2,116만 3,438주가 좀 발행이 되면서 발행 이후에 전체 2억 6,856만 2,168주의 어마어마한 주식수로 유통될 예정이다라고 밝힌 공시입니다. 네, 무상증자가 결정된 종목이 또다시 나왔습니다. 대표님께서는 단순히 기대감만 심어주는 종목인지 아니면 실적이 뒷받침되는지 꼭 확인을 해야 한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CBI의 실적은 어떤가요? 네, 일단 CBI 경우에는 뭐 2분기 흑자 기조를 좀 달성했다라고 좀 최근에 밝혔는데 7월 28일자 공시를 좀 보도록 할게요. 회사 매출액 이 포트가 좀 깨졌는데 지금 이거는 공시 담당자가 좀 이 문화를 좀 잘 썼으면 이렇게 깨지지 않거든요. 네. 자, 보기 힘들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은 지난 1분기 대비해서 12.3%가 증가한 89억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280.7%가 증가한 16억을 달성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요 7억 4천만 원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을 좀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43%의 매출액이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944%가 증가되면서 흑자 전환을 이뤄냈습니다. 당기순이익 역시 1142%가 증가되면서 흑자 전환을 했다고 좀 밝혔는데 즉 2분기 기준 안에서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흑자 전환을 했다라고 좀 회사는 밝혔는데 네. 관건은 이 회사 최근 이 분기 보고서 내용 보도록 할게요. 지금 CBI 굉장히 좀 생소한 이 회사다라고 좀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데 청보산업이라고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청보산업에서 이 CBI라고 상호를 좀 바뀌는 회사죠. 과거 상호가 청보산업이었는데 회사는 자동차 부품류의 어떤 매출 유형들을 갖고 있어요. 전체적인 부분의 제품, 챔버, 뭐 타펫, 뭐 시트링 전체 67%의 제품과 상품 33%로 좀 구분되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점진적으로는 지금 보그워너, 두산 인프로코아, 대동공업, 현대위아 이 회사가 좀 납품하고 있는 회사들은 이 현대기아차의 1차 벤더사 또는 이 농기구를 좀 납품하고 있는 대동공업에도 좀 납품을 하고 있고요. 국제종합기계 외 다수의 차량과 농기계 제조 회사의 부품을 좀 납품하고 있는 1억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실적적인 측면을 보면 1분기 실적 추이를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분기 전체 누계치의 실적 비중을 좀 보면 지금 이렇게 큰 폭의 어떤 성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흐름은 아니다. 지금 수출 비중은 소폭 좀 2020년도와 2021년도 대비해서 좀 증가된, 즉 2020년도 대비 2021년도의 매출액은 소폭 증가는 했지만 확연한 성장을 좀 이끌고 있는 형국은 아니다. 즉 성장이 다소 좀 둔화된 흐름 안에서 완만한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었고요. 2021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영업 손실을 좀 기록했던 회사가 이번 2분기를 기점으로 흑자 전환했다라고 판단해 봅니다. 네, CBI의 실적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어찌 보면은 다소 완만한 흐름을 보이고는 있는데요. CBI는 미국의 신약 개발사인 키네타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서 키네타의 나스닥 상장 이슈로 주가가 상승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투자를 철회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싸이월드와 농기계 관련주로 부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사업의 내용보다는 다소 이슈에 따라서 조금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죠? 네, 지금 이 회사 이면들을 좀 보면 제가 항상 우려하는, 항상 강조드려서 피해야 되는 어떤 유형들을 갖고 있는 회사죠. 회사는 특정한 어떤 사업에, 본 사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본 사업의 어떤 성장세는 좀 둔화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관련주로서 너무 많이 부각되고 있어요. 뭐 싸이월드 관련주, 제약바이오로도 최근에는 부각됐었고 또 가장 최근에는 농기계 관련 부품 이슈가
이 수혜 부각이 좀 됐는데, 자, 우리가 분기 보고서 제대로만 좀 읽었다면 매출 전체 포지션이 큰 폭이 없다는 것이죠. 지금 내용을 보면 지금 이 대동공업이 2.2%, 국제종합기계의 21%, 전체적 비중이 이 회사가 농기계 수혜에 따른 어떤 매출 포지션이 크게 확장될 수 있는 어떤 전체 파이 주력사업 부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네. 대부분이 자동차 관련된 사업의 캐파가 확장될수록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라고 보여지는데, 내연기관차 산업 안의 핵심 부품인 이 CBI 입장에서는 전기차 부품으로서의 향후 미래 성장 산업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좀 있는데, 최근에 회사의 횡보는 메타버스냐 아니면 제약바이오냐, 자, 여러 가지 루트로만 좀 부각이 돼서 주가는 좀 급등하고 난 이후에 오르고 나니까 사업에 진척은 없고 사업을 철회하거나 싸이월드 관련된 뭐 메타버스 관련된 사업도 현재는 답보 상태인 거죠. 네. 자, 이러한 어떤 기대감만 수반해서 매수했다는 이런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상태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주력 사업의 성장 하에서 서브 산업이죠. 부가되는 사업의 이 종속계 사업별 또는 이 사업 부분별의 어떤 성장세를 우리가 예측하는 것이 좀 맞는데, 네. 주력 사업을 제대로 잘 못하는 회사들이 다른 서브 사업을 또 잘할 수는 없는 법이다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피해야 하는 회사다라고까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CBI는 뭐 주력 사업에 대한 행보보다는 신규 사업을 다각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데요. 이에 따른 성과가 별로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다소 좀 경계심을 가지고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대표님께서는 앞으로의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주실까요? 네, 지금 현재 14.4%, 오히려 주가 좀 급락했습니다. 2,125원 형성하고 있는데, 그런데 무상증자의 기대감을 반영했죠. 자, 냄새가 맨날 나는 종목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들이 미리 소문이 나서 올라 있죠. 무상증자 발표를 딱 하니까 14.4%가 빠지는데, 자, 증시에 차고 요인이 있습니다. 만약에 무상의 신주가 2억 주가 새롭게 발행이 된다면 지금 2,100원짜리 주식 어떻게 될까요? 동전주 가는 거 좀 전 불보듯 뻔하다. 네. 지금 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다는 것은 추후 사업은 안에서 적정한 유통 주식수도 좀 유지가 좀 되어야 되는 형국인데, 2억 6천만 주의 신주가 유통된다?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주식수가 아닌가. 자,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고, 지금 단기적 모멘텀 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요인은 맞다. 지금 시가총액도 뭐 그렇게 큰 편, 1681억. 저는 사실상 신규 매수 관점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지금 추세 먼저 볼게요. 1,7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자 관점에서 1,700원을 기점으로 무상신주의 메리트까지 좀 가져가는 전략은 유효한데, 신규적 매수 관점에서는 의견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무상증자 후에는 동전주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단기 모멘텀 관점은 있지만 신규 매수 관련해서는 전략을 세워주시지 않으셨고요. 기존 보유자 입장에서만 1,7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무상신주에 대한 메리트는 가져가도 좋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만도와 CBI 두 종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각각의 포인트들이 여러분이 투자 전략 세우시는 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공시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변영인의 기업공시연구소 검색해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노란톡에서 질문해 주시면 방송 시간이 아닐 때도 대표님께서 직접 빠르게 답변해 주시니까요, 노란톡에서 함께 해 주시면 됩니다.